네, 반갑습니다. DJ, 그러니까 노래로 해피하게 만드는 DJ, 디스크 자키죠. DJ 래피이자 여러분의 미래를 해피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제 데스티니 자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도 DJ, 저렇게 해도 DJ 래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소울 소사이어티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소울 주역 카드. 어떻게 과연 사용하는 게 좋으냐? 어떻게 사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냐? 이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혹시 투표 선거 때 투표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볼펜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이렇게 탁 찍고 오죠. 근데 그 볼펜처럼 생긴 거의 문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문양이겠지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소에는 반드시 점복자 모양을 쓰게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게 그냥 모양이 아니고 점복자는 한자예요, 한자. 근데 그 생긴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제 세로로 딱 돼 있고 옆으로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점복자인데 왜 그 한자가 처음에 만들어졌냐면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점칠 때 거북이를 이용했거든요. 거북이. 거북이 껍질 있죠, 껍질. 우리가 뭐 등딱지라고도 부르고 또 배딱지라고도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불에다 태우면은 쫙 하고 갈라집니다. 그 모양을 나타낸 한자가 바로 이렇게 점복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점을 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다음 단계인 방법을 생각하는 건데, 이제 거북이 다음 단계가 원래는 뭐였냐면 시초점입니다. 시초. 풀이에요, 풀. 근데 그냥 풀이 아니고 시초점을 치던 또 풀이 있어요. 그 풀을 구해가지고 수많은 가닥을 손에 쥐고 이렇게 엄청 복잡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풀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기가 힘들어. 그래서 또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산통 깨진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산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통이 뭐냐면 이 통에 대나무를 이렇게 막 여러 개 이제 담아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뽑는 이게 이제 산통. 근데 이제 그것도 귀찮고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 카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주역을 응용해서 카드로 만든 거는 전 세계 최초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접하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그걸 또 주역을 응용해서 만든 카드가 소울 주역 카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역 할 때 이 역자가 한자로는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항상 달고 다니는 목걸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목걸이가 있죠. 근데 이 목걸이 가운데에 한자로 역자가 딱 지금 적혀 있어요. 바꿀 역자이기도 하고 바뀔 역이기도 하고 동시에 쉬울 이자입니다. 이게 쉽다는 뜻이에요. 주역은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뿐이지 정작 접해보면 아주 쉬워요. 그 증거를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주역 카드가 총 64장이거든요. 1번부터 64번까지 64장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이 이게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옛날 3000년 전에부터 전해 왔다라고 추정만 하는 거야. 우리가 원체 이게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주역이라는 책은 3000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추정만 하는데 그때 이미 만들어진 단어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저는 밑에 이제 설명만 해놨을 뿐이고, 근데 여기 있는 단어들이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뢰복괴인데 이 복자가 광복절, 회복할 때 그 회복이야. 복이야, 복.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면 이미 어떠한 이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생각이 어느 정도 되죠. 회복 이런 거 그렇죠? 이거는 지천태 적혀 있지만 우리가 태평하다 할 때 그 태자입니다. 예. 경복궁에 가면 교태전이 있죠. 그 태자가 바로 이 태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산겸. 이게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단어들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익숙한 단어들이 다 주역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이게 겸손할 때 그 겸자입니다. 이게. 자, 화수미제, 영구미제 사건 할 때 그 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역을 전혀 몰라도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서 단어가 어디서 왔다 이 말만 들어도 대충의 느낌이 바로 오죠. 영구미제 사건 하니까. 요건 뭐냐? 뇌화풍, 풍년. 그러니까 이게 풍년하면 또 우리가 딱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렇죠? 예, 풍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이 거의 다 여러분이 이미 다 익숙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역자가 바꿀역, 바뀔역이기도 하면서 쉬울 이자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주역을 벌써 한 절반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아, 주역이 그런 거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역 그리고 이렇게 주역 카드를 사용할 때 3명을 딱 떠올리면 됩니다. 3명. 한 명은 칼 융이라는 이제 서양에 계신 분이고 서양의 오래된 어떤 심리학자죠. 칼 융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2분은 우리나라에서 투표하면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조사를 해보면 항상 1, 2위를 다투는 분들이에요.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이 3분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칼 융 그리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왜 이 3분을 제가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듣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칼 융은 먼저 칼 융이 이 주역을 딱 접하고 나서 주역이 동양의 학문인데 서양 사람들이 봤다고?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역이 동양에서 생겨난 동양 철학이고 동양의 학문이지만 서양에 있는 대표적으로 또 특히 서양의 물리학자들이 진짜 많이 보고 연구를 한 학문입니다. 근데 아무튼 칼 융이 이 주역을 딱 접하고 나서 본인이 주역점을 쳐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칼 융이 직접 논문을 만든 거 아닙니까? 동시성의 원리라는 걸 만들면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역 때문에 만들어진 논문이에요. 동시성의 원리. 그래서 주역하면 이제 칼 융 딱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순신 장군. 여러분 난중일기 읽어보시면 이순신 장군이 주역점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때는 이런 카드가 없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뭘 이용했냐면 우리 윷놀이 하는 윷 있죠. 윷놀이 윷을 던져가지고 괴를 뽑은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카드만 딱 뽑으면 괴가 이렇게 나오지만 이순신 장군은 일일이 이렇게 윷을 던져가지고 작대기 하나씩 표기해가면서 괴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괴가 나왔다. 뭐 천택리라는 괴가 나왔다. 그럼 그 괴를 그날 딱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데일리 루틴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이순신 장군. 그러니 주역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분이고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의 전쟁터 집무실, 사무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판이 걸려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 운주당. 운주당의 주자가 주역할 때 주자가 아니고 주역 점치는 작대기 그거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운주당의 뜻은 뭐냐? 주역 점치는 공간 이라는 뜻입니다. 뜻 자체가 그냥 사무실 자체가 주역 점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순신 장군이 주역 점을 쳐가지고 점에 의존하고 또는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은 주역 점을 친 다음에 그 괴를 마음에 딱 품고 능동적으로 본인이 만들어가는 이미지를 새겼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남았죠? 세종대왕. 세종실록 78권으로 갑니다. 세종실록 78권에 가면 세종대왕이 저 변방에 나가 있는 장수에게 교지를 내린 게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이 전투를 하기 전에 싸움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점을 쳐가지고 점서 책이죠. 주역책. 예컨대 점서를 확인하도록 하라. 다만
너무 구애받지도 말고 또 무시하지도 말고 반드시 참조하라 라고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역 그리고 주역점을 대할 때 앞으로 어떤 자세로 칼융의 동시성 먼저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데일리 루틴 생각하면 되고, 세종대왕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구애받지도 말고 이 주역점을 카드를 이걸 가지고 막 너무 구애받거나 또는 이걸 막 무시한다거나 하지 말고 반드시 참조하라. 이 정신으로 주역점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무너무 쉽습니다. 주역의 역자가 쉽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카드들이 눈앞에 딱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카드를 어떻게 뽑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 할 건데, 사실 예전에는 여러분 이 주역점을 치거나 할 때 3일씩 막 목욕 재개를 하고 그랬었어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모든 종류의 이 점 또는 뭐 타로 카드 또는 뭐 다른 오라클 카드, 이 카드들을 우리가 뽑을 때 무의식 그리고 어떤 파동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칼융의 동시성의 원리라는 것도 우리의 무의식과 이 카드들이 공명을 한다는 겁니다. 파동을 주고받아서 공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무의식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게 카드에서 표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카드를 손에 잡고 셔플을 하거나 뭐 할 때도 딱 머릿속에 이제 어떤 사안, 내가 지금 이 주역 카드를 뽑을 때 머릿속에 고민 또는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과거처럼 뭐 3일씩 목욕 재개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카드를 손에 딱 잡고 섞는 동안에는 그 사안에 대한 집중, 마음의 집중 또는 내 무의식과 내 파동을 이 카드로 보낸다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카드를 섞는 거는 본인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편하게. 다만 이 카드를 섞을 때 그 어떤 무의식과 파동을 카드로 보낸다라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섞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스프레드를 안 해도 카드를 섞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가는 카드를 이렇게 한 장 이렇게 쓱 이렇게 뽑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카드를 뽑는 과정의 정답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내 마음과 내 무의식이 계속 파동을 보내느냐, 이게 문제인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섞었다. 그러면 이제 딱 스프레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스프레드를 쫙 해줍니다. 이렇게 쫙 편안하게. 자, 해다음에 내 마음이 가는 것 이렇게 뭐 쭉 이렇게 하다가 뽑아도 상관없고, 내 마음이 가는 카드를 이렇게 바로 탁 이렇게 한 장 뽑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한번 앞에다 탁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처럼 데일리 루틴으로 이렇게 주역 카드를 뽑는 분은 한 장만 이렇게 뽑아도 돼요. 오늘의 운세처럼 예컨대. 자, 그럼 한 장 뽑았습니다. 산천 대축 카드가 나왔네요. 제가 이제 설명을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큰 축적의 카드입니다. 여러분, 축적, 저축할 때 축자, 이게 3000년 전에 주역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축자 자체도. 자, 큰 축적의 카드입니다. 크게 쌓아서 나 혼자 쓰지 말고 널리 베풀어야 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큰 축적의 카드입니다에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겠죠. 보통은 기분 좋다, 야, 큰 축적이구나, 오늘 뭔가가 뭐 많이 들어오든지 많이 쌓이겠는데,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사실상은 이 카드들에 적혀 있는 경계의 말, 이게 더 중요해요. 자, 뭐라고 적혀 있나요? 크게 쌓아서 나 혼자 쓰지 말고 널리 베풀어야 길합니다. 결국 주역점은 길흉화복에서 흉화를 멀리하고 싶고 길복을 나에게 가까이 하고 싶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카드에 적힌 경계의 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데일리 루틴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의 사안을 생각하고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된 점을 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산천 대축을 딱 왼쪽에다 두고 하나를 뽑았죠, 그렇죠? 그 다음 카드를 하나 더 뽑습니다. 더 뽑은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딱 둡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두 장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왼쪽 거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적 개념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현재의 상황이 산천대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화택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택규 뭐라 적혀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어긋남의 카드입니다. 등지고 반목하는 상황이므로 마지막이 제가 항상 중요하다 했죠. 서두르지 말고 작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서두르거나 큰 욕심을 부리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데일리 루틴으로 그냥 운세처럼 점을 치고 싶은 사람은 셔플을 해서 스프레드를 하든 아니면 손에 쥐고 그냥 하든 간에 한 장만 뽑아서 보면 되고,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는, 야, 내가 지금 예컨대 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라고 생각하고 점을 친다면 두 장을 뽑은 다음에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예.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거를 딱 머릿속에 두고 나서 이렇게 쫙 펼친 다음에 한 장 뽑습니다. 일단 한 장 뽑아서 앞에 둔다. 그러면 데일리 루틴으로 볼 때는 그냥 한 장만 보면 돼. 자, 오늘은 어떤 마음을 가져볼까? 화지진이구나. 진, 이거는 전진할 때 진자입니다. 전진, 여러분 어렵지 않죠? 주역은 제가 쉽다고 했습니다. 자, 전진의 카드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세요. 자, 오늘 이런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이런 일에 있어서 뭔가 망설이거나 우유부단하지 말고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어떤 운세 같은 느낌이 아니고 어떤 사안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점을 치고 싶다. 그러면 한 장을 더 뽑아가지고 오른쪽에다 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현재에서 앞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화지진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산지박이 나왔네요. 절박함의 카드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절박함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암울해지겠죠. 기분도 안 좋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뭐랬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하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희망의 싹을 틔우세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그만둘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산지박괴의 주역책에는 뭐라 적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 카드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카드의 내용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좀 더 궁금하다,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이런 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책도 동시에 준비를 했죠. 책도.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이제 내 주역은 내가 본다라는 책입니다. 예. 내가 직접 보자라는 거죠. 이 책을 이제 딱 꺼내가지고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그냥 쭉 넘겨서. 제가 다 해놨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혀 있구나, 책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쉽죠? 그래서 주역입니다. 역, 바꿀 역, 그리고 바뀔 역, 그리고 동시에 쉬울 이, 쉽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 카드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뭐 궁금증이 있다, 물어볼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 이제 소울소사이어티 또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카페를 운영하니까 언제든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소울 주역 카드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울 주역 카드 사용법 알아봤습니다. 쉽죠, 여러분? 그런데 소울 클래스에 이미 이 주역 강의, 뭐 사주 강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울 클래스에서 강의로도 한번 또 딱 듣고 나면은 뭐 더더욱 좋겠죠. 예, 더더욱 좋습니다. 내 주역은 내가 본다 책도 있고, 이렇게 소울 주역 카드도 있고, 또 소울 클래스에 강의도 있으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소울 주역 카드로 매일매일 이순신 장군처럼 매일매일 이 데일리 루틴으로 내 마음가짐을 탁 잡는 거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매일 데일리 루틴으로 소울 주역 카드와 함께 하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매일매일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소울 주역 카드와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